이상기후 식량위기다. 정말 섬뜩합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보시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거든요. 2024년 9월 12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4.4예요. 이거 진짜 무섭지 않으세요? 식량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2011년인가요?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131.9까지 올라갔던 게 2019년에는 95.1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2020년에도 98.1이었습니다. 그 전으로 넘어가 보면 2004년은 65.6이었어요. 65.6. 그런데 지금은요 124.4. 식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과거 2022년 3월에 159.7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식량의 값을 올리고 그 값은요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에는요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상기후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량 가격은요 점점 더 변할 겁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식량 가격이 전체 식량 가격 지수가 124.4였잖아요. 곡물은 올 연초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예, 올 1월에 120.1이었으니까 예, 연초보다 5.5%, 113.5니까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유지류 보세요. 유지류. 연초보다 16.2% 올라가서 142.4죠. 육류 보세요. 육류. 예, 8.9% 올라가서 119.6입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14.6%가 올라가서 136.3%입니다. 설탕은 좀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올라갔었으니까 135.3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7.1% 떨어져서 125.7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월 대비하잖아요. 1월 대비하니까 떨어지고 올라가고도 있지만 전월 대비를 하니까요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간 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설탕도 10.4%가 올랐고요. 설탕이. 예, 유지류가 4.6%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하니까. 유제품도 3.8% 올랐고요. 유제품. 예,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육류도 0.4% 상승을 했고요. 심지어 곡물 가격도 연초 대비하면 마이너스 5.5%가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하면 113.5라는 숫자는 3%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섬뜩섬뜩하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입을 많이 해요. 쌀 외에는 다 수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식량 가격 지수가 높아지면 수입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게 섬뜩섬뜩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면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가 10월 3일 현재예요. 102.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2.31.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원자재라는 게 에너지 요소가 강한 에너지, 뭐 원유나 가스나 석탄을 말하죠.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광물 자원, 뭐 텅스텐이든 철광석이든 이거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곡물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같으면 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콩이라든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요. 예, 이게 개도국이나 저개발국은 식량 위기가 국가 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은요. 식량 위기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섬뜩하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9월까지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3.1%의 소비자 물가가 1.6%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10월은 괜찮을까요? 식량 가격은 식량 가격대로 오르죠.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가격대로 오르죠. 광물 가격은 광물 가격대로 오르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달러가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말입니다. 지금 1348.7원이거든요. 좀 떨어진 게 이렇습니다. 이게 1356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여기에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에서요. 그러면 식량 가격은 오른 데다가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선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물가 올랐다 해서 시장에 잘 나가지 않아요. 지금 외식 물가를 보면 9월에 2.6% 상승했거든요. 진짜 무섭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9월에 9%까지는 아니지만 켜켜이 쌓여진 물가는 결국 말입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물가가 오르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 식량부터 시작해서요. 광물이나 에너지가까지 다 오르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감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우리에게는요. 대부분 원자재라는 걸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식량 가격 지수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악재 중의 악재다예요. 예, 그만큼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오일 쇼크 때 물가가 내리다가 금리를 내리니까 다시 물가가 튀어오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란 말. 지금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말이 튀어나오면 시장에서 소비는 더 비축이 되고 경제는 더 깜깜이가 될 텐데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